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입니다. 카톡 아이디인데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많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상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부위는 척추입니다. 척추가 다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보면 말이죠. 첫 번째로 오토바이와 같이 내 몸으로 사고의 충격을 전부 흡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두 번째는 차대차 사고인데 아주 대형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고 시에 안전벨트를 했다 해도 사고의 충격이 크면 그 사고의 충격으로 척추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50대 이상인 여성인 경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버스 내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버스 내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죠. 여섯 번째, 버스가 출발하면서 승객을 보지 못하고 개문 발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고에서 척추의 압박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요추 3번, 요추 4번의 압박골절이라고 진단이 나왔다면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고정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만 하든지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압박골절의 상태가 심해서 고정수술을 해야 한다면 의사는 뼈 깊숙이 말이죠. 철심 고정수술을 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장애가 32% 영구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뼈끼리 고정을 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움직이는데 상당한 운동 제한이 수반되므로 신체 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영구장애로 판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척추 압박골절로 진단이 되었지만 압박률이 20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 주변에서 보면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다니는 환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압박률이 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경우 병명은 분명히 척추 압박골절인데 어떻게 의사가 장애를 판정해 줄까요? 애매합니다. 약간은 운도 좀 따라야 하는데요. 척추 한 개만 30% 이하의 압박골절이 있다면 약 9.6%의 장애를 인정하는 추세고요. 척추가 2개 이상 다발성으로 30% 이하의 압박골절이 있다면 약 16%의 장애를 영구장애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때 운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30% 정도의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2%의 영구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장애 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에 의한 장애 판정의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고 신체 감정을 하면서 대응을 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영구장애를 인정하는 의사의 장애 진단 내용을 보면 환자의 압박골절이 된 척추의 경우 압박된 뼈가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확률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변형된 척추가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영구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타당하고 양심적이고 복받을 의사인 겁니다. 의사의 주관적인 장애 판단은 매우 다양해서 운이 좀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법인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압박골절인데 한시장애 3년 혹은 5년을 판정하는 의사들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없다고 할 수밖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장애 판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한 번 판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골절인데 수술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한 피해자는 가능하면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서 나에게 유리한 장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50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에 척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하는 의사가 진료 기록에 골다공증이 있어서 척추가 쉽게 압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진단서를 받으면 받는 즉시 의사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해서 정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진단이 요추 2, 3번 압박골절. 두 번째, 골다공증. 이렇게 넣은 진단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서 병명을 넣는다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나이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서 한 번 결정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 결과를 변경하지 않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직업군인데요. 첫 번째는 법원의 판사님입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한 번 판결을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인데요. 의사가 진단서에 병명을 넣었는데 한 번 발급을 하면 웬만해서는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피해자들은 발급해주는 진단서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받는 즉시 의사에게 가서 따져 묻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절대로 의사는 어떤 수정도 해주지 않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해 주는데도 병명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추 2번 압박골절 이런 진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요추 2번 골절 이렇게 나오는 진단이 있습니다. 1번의 병명과 2번의 병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다쳤다는 느낌이 올까요? 의사는 1번과 2번 병명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다 사용하는 병명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는 2번 병명보다는 1번 병명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나 협상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면 진단서 상의 병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때요? 진단서에서는 진단 주수보다 병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오늘 또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